이번엔 정말 상속세 개편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부결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전화 많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어차피 개편도 안 될 것 같고 세금 많이 나오는데 저 그거 낼 돈도 없고요. 그냥 상속받고 그거 바로 팔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세금 폭탄 나오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현재 상속재산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절세할 수 있는지 진짜 돈이 되는 정보만 꽉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진짜 돈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아니 세무사님, 상속받고 바로 팔 수도 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니까요. 근데 바로 팔면 세금 폭탄이 나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팔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문PD님처럼 대체 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상속재산 평가 부분을 살펴볼게요. 상증세법 시행령 49조의 평가의 원칙을 보면 상속 개시일 기준 앞뒤 6개월 기간 동안 매매, 수용, 공매, 경매가액이 시가이고, 상속 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 등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전에 토지를 5억에 취득했어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떤 토지를 5억 원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의 상속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는 2억 원이었어요. 그럼 이 상속 재산의 평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1년 전에 실제 취득가액, 즉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아, 그럼 상속가액이 기준시가 2억이 아니라 5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경우 토지는 5억 원으로 평가돼서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상속 개시일 가까운 날에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어서 절세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준시가 평가는 그야말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에요.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순위로 평가하는 방법인 거죠. 지금 설명드린 건 상속 개시일 이전 매매가액이 시가로 평가된 사례고, 이번에는 상속 개시일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상속재산가액이 약 17억 원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넘어서 상속세 한계세율 40% 구간이 적용이 되었던 분이세요. 상속인은 4분이 계셨고요. 상속재산 중에 경기도에 공시지가가 약 1억 원 정도의 토지가 있었고 약 3억 원에 양도할 계획이셨어요. 기준시가 1억 원 정도의 토지는 사실상 상속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크겠죠. 상속세 신고 시 1억 원의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3억 원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 시점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5개월 내라고 하면 상속재산가액이 3억 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억 원이 추가된 부분의 40%인 8천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처음 들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이 부분 많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 다 드리고 있어요. 물론 상속재산가액이 3억으로 결정되면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상속세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상속인이 4분이셨고 그 해당 토지는 4분이 똑같이 4분의 1씩 협의 분할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양도차익 2억 원이 4분으로 쪼개지면 한 분의 양도차익이 5천만 원으로 줄어요. 그럼 계산되는 양도소득세가 한 분당 약 640만 원? 4분 다 합쳐봐야 양도소득세 2,500만 원가량 계산이 돼요. 아까 상속세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거 얼마라고 했죠? 아까 늘어난 2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8천만 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양도소득세랑 5,5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 경우는 상속세 결정 기한, 이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고 매매 계약을 하시면 내야 할 세금이 5,500만 원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날짜 하나 때문에 5,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상속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이걸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최고로 절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려면은 상속세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는 똑같은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세금이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정말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상속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할지, 상속인 중에 누구한테 협의를 하는 게 유리한지, 상속재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적용되는 한계세율 구간과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비교해 보는 건 필수겠죠. 앞의 사례에서처럼 해당 토지를 상속인 4명이 지분대로 상속받는다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각자의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덜 나오는 구조에서는 양도 시기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이 지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속세 신고 진행한 이후에 양도할 때 꼭 15개월 이후에 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어차피 잔금일 기준이니까 계약 먼저 하고 잔금일을 그 15개월 이후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차 전화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문피님 생각 어떠세요? 보통 잔금일이 뭐 양도일로 계산이 되고 15개월 이후니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더라고요. 이거는 매매 계약일 기준이에요. 그 매매 가액이 언제 정해지나요? 잔금일에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일에 매매 금액 결정이 되죠. 자, 상속 개시일이 2024년 12월 15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상속세 결정 기한이 언제인가요? 일단 신고 기한은 25년 6월 30일이겠죠? 결정 기한은 그로부터 9개월 26년 3월 31일입니다.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26년 3월 31일이 지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전략적으로 절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신 사례도 상속인이 4명이었잖아요. 요즘에야 출산율이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뭐 2명 이상씩 낳으셨으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때 협의 분할을 어떻게 해야지 상속세를 최고로 절세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계실 때는 협의 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사실 누구한테 상속을 하던 그거는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형 과세를 취하고 있어서인데요.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이죠. 다만 상속세 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 항목이 있고, 배우자 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얼만큼인지 아셔야 돼요. 법정 상속 지분은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분의 1.5, 약 60%죠. 2명이면 3.5분의 1.5, 42.8%, 3명이면 4.5분의 1.5, 약 33.3%가 됩니다. 그럼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12.8억 원, 12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협의 분할할 때 배우자한테 해당 금액만큼 분할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는 또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재상속이 발생할 거고, 그때 상속 공제는 5억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 상속까지 고려해서 협의 분할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공제 금액은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계시기만 하면 최소 5억 원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의 법정 지분 한도가 40억이고 실제 40억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적용 금액은 30억 원이에요. 최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30억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배우자 공제가 30억 한도라고 해가지고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줄 알았었어요. 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종종 계세요. 상속재산 총 30억 정도 되고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되니까 우리는 상속세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시고요. 실제 배우자 공제를 30억 원까지 다 받으려면 총 상속재산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가 한 분일 때는 전체가 한 50억 원 돼야 30억 공제가 나오고 두 분일 때는 전체 재산이 70억 원, 세 분일 때는 90억 원이 되어야 30억 원까지 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보다 배우자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협의 분할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녀들한테만 협의 분할을 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가 되니까요. 상속세는 진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상속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 협의 분할도 전략을 참 잘 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문 PD님이 정확히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상속 이후 1년의 과정을 처리할 때는 단순히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시고 추후 상속 재산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님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거잖아요. 실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속공제 항목이 적용돼서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거를 보셨다면 그걸 설명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대상공제 정도는 대부분의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한테 두루두루 적용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 금액이 크니까 꼭 챙기셨으면 하는 항목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꼭 챙겨보시길 바래요. 상속공제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면 일괄공제보다 공제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장애인 공제는 그 통계청장이 고시한 기대 여명에 연간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 분이 자녀가 3분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이신데 그분이 30세 여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기대 여명이 57년이 적용이 돼서 5억 7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기초공제 2억 원, 그 3분에 대한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지금 장애인 공제 5억 7천만 원, 총 9억 2천만 원이 공제가 되죠. 일괄 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4억 2천만 원이 더 공제가 되는 결과가 나와요. 공제 금액이 4억 2천만 원 늘어나면 한 30% 세율만 적용해도 세금이 한 1억 2,600 정도 감소하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저는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 공제가 있는 걸 살짝 봤었거든요. 근데 상속세에서도 장애인 공제가 있는 거는 그건 몰랐어요. 보니까 금액도 되게 큰 것 같고 또 장애인 연령이 어릴수록 공제 효과가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규정 모르고 그냥 일괄 공제 5억 받으면은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비장애이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제 항목은 없을까요? 네, 두 번째는 동거봉양 상속 공제 항목이에요. 이 공제도 사실 흔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요건 충족한다면 상속주택가액이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되니까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항목이에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상태를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이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동거한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가 되고 또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것도 공제 한도가 6억 원 정도까지 되니까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너무 아쉽게도 상속세법 개정이 안 됐어요. 다들 실망이 크시지만 오늘 세무사님이 알려주신 알짜 정보를 꼭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2025년 상속세 절세하는 법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재산 평가 시에 상속 개시일 기준 이전 2년 이후 15개월간 매매가 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는 점 기억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현재 상속세뿐만 아니라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까지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혹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계시다면 꼭 장애인 공제 항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고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상태였다면 그분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도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이 안 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고요. 궁금증 해결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원시원한 세무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